신태용 감독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괴롭히기가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식민지 모국 출신의 클라위베르트 감독을 선임하며 전화로 띡하니 자를 땐 언제고 이제는 원래 계약 기간인 27년 6월까지 무직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도네시아 대표팀 고문을 맡으며 그동안 해왔던 네덜란드 출신의 귀화 선수를 영입하는 일과 기존 토종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통째로 도와달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인리축구협회장은 저런 조건을 채워줄 때에만 약주한 돈 51억 위약금을 고스란히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미디와 호러 장르를 결합한 인도네시아 현지 영화 고스트 사커 볼라마티에 출연하게 돼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쫓아간 현지 언론은 신태용 감독의 의중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인리축구협회장 사주를 받아왔던 기자들은 뜻밖의 발언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신 감독은 감독 제안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 몇몇은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며 신 감독의 다음 행보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단서가 나오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인니의 철천지 원수 말레이시아 감독으로의 부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부디 말레이시아만큼은 안 돼요 라고 애원하는 이유와 신 감독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지에 대한 상황 이모저모를 소상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운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신태용 감독의 향후 행보와 인도네시아의 위약금 문제가 동남아 지역 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계약 기간인 27년 6월까지 무직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도네시아 대표팀 고문을 맡을 때만 51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태용 감독은 말을 아끼며 인도네시아 꼭 월드컵 나가세요 정도만 하고 이미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감독 자리 오퍼를 받아 협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다 싶은 동남아 라이벌 국가들이 물고 뜯고 하면서 이의제의하고 있는 모양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박항서 이후 김상식 감독의 부임으로 다시금 동남아 축구 강으로 떠오른 베트남에서도 견제구를 날리며 인도네시아 아주 미친 나라다. 신태용 감독이 떠나가며 동남아 축구 전력 재편 위기가 생기자 신태용 아웃을 외쳤던 언론인 집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현지 방송이 대서특필되기도 하고요. 태국에서는 초미녀이나 재벌인 마담팡 축구협회장이 신태용 감독과 진지하게 감독 선임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까지 터져나오며 그야말로 신태용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동남아시아 축구판을 뒤흔들게 됐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인 감독에 대해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괜찮은 한국인 감독이 있으면 선임하고 싶어 안달복달했던 국가인데요. 바로 김판곤 감독이 말년 축구를 반석에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쉬운 대로 피터 클러mov스키라는 호주 감독이 말년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호주 감독인 것과는 별개로 일본 제1리그 구단들 감독을 짧게 경험했던 것을 보고 일본식 축구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 때문인데요. 여기도 수준은 알만합니다. 한국인 감독이 떠난 자리에 동남아에 가득한 친일 색채를 묻힌 백인 감독을 내세워 TV빨 좀 받아보겠다는 태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말년도 신태용 감독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은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너브콜을 날리며 신 감독 영입전에 뛰어들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미치고 팔짝뛰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또 신 감독이 직접 말했다는 게 인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죠. 마치 우리로 치면 히딩크 감독이나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나자마자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거라 이해해야 하는 수준이고요. 먼저 인니 사람들이 말년 사람들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두 이슬람 국가로 민족적 동질감도 갖고 있고 문화도 언어도 비슷하지만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말레이시아를 흡수 통일을 하려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영국의 괴뢰국으로 지정하며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죠. 그러니 이런 국민 감정이 스포츠로 넘어와 난리가 날 수준인 것은 당연한데요. 현재도 스포츠 시합에서 두 나라 간 경기가 벌어지면 양국 응원단들 사이에서 패싸움도 벌어질 정도니 말 다 했죠. 더군다나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네시아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1인당 경제력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자연히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정부와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레이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을 거지나 가난뱅이, 인도네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인들을 졸부라고 서로 까대는 경향이 짙죠. 하지만 축구에서는 이런 라이벌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한국식 축구를 이식한 이후 동남아 지역의 강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가 절대 우위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레이 대표팀에게도 기회가 왔던 겁니다. 신태용 감독 영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김판곤 감독 덕분에 한국인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점도 좋은 환경입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끌던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에 감히 덤비지도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이 이끈 뒤 클린시트인 것도 모자라 무려 2골을 넣으며 승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이 떠나도 우리는 한국인 감독 체제로 간다는 믿음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감독이 울산 현대 감독으로 이적하면서 공석이 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자리는 6개월여간이나 공석이었습니다. 눈에 쏙 드는 한국인 감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약 한 달여 전 호주 출신의 일본 클럽팀 감독을 데려왔죠.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들 하죠.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토사구팽 당하며 매물로 등장합니다. 곧바로 지역 패권을 잡고 있는 태국 축구협회와 돈다발 가득한 싱가포르에서 연락을 취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말레이시아에서도 현 감독과의 임시체제를 정리하고 신태용 감독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던 것이죠.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축구 열기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서포터즈인 울트라스 말레야는 특유의 강적인 응원 덕분에 일부 해외 축구팬들 사이에선 컬트적인 인지도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신태용 감독의 지도 방향은 말레이시아 팬들과 선수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신 감독은 소위 말하는 재미없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이기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법보다 인도네시아가 경기를 주도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기본 철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팬과 선수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죠.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말레이시아 선수 구성 역시 기본이 잘 갖춰진 풀을 자랑하는 데다 혼혈 선수들까지 말레이시아 귀화가 완료되면 파괴력까지 갖출 것이라는 점도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토종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상당히 민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은 떨어져도 지역에서는 콱하고 무는 저력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더군다나 말년은 엄청난 석유 자원으로 돈도 있고 축구 열기도 뜨거운 나라입니다. 당장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자극받아 유럽 출신의 혼혈 선수 7명을 귀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말레이시아 축구클럽 조호르 다룰 타짐의 퉁쿠 이스마일 술탄 이브라임 구단주는 SNS에 정부가 여권 발급 절차를 지원해 선수들이 당장 3월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말레이시아와 혼혈이 많은 잉글랜드는 물론이고 스페인과 프랑스 출신 선수들도 여럿 있다. 여기에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까지 합쳐진다면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의 전력은 급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이미 말년 사람들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집단으로 발작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동남아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수년 전 베트남에서 박항초 감독이 겪었던 일과 꼭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속보이는 뉴스를 폭탄처럼 던지며 여론놀이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특약이 뭐라 하든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돼야 한다. 문제 삼는다면 티파일 제소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태용 감독은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이제 신태용 감독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경질시키고 돈으로 압박한 인도네시아를 품격 있게 조지겠다는 말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더 좋은 보금자리 찾아 더 멋진 성적 내길. 하지만 동시에 동남아에서 일한다면 금전적인 보상은 꼭 선수금을 받고 뛰어들길 당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